저번 시간 이어서 V블록 바이스의 품번 3번 핸들축을 CAD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 컨트롤에서 중심선 레이어로 바꿔놓고요. 얘가 세로 방향으로 돼 있지만은 그래서 작업은 가로 방향으로 놔두고 그래서 도면을 자극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길이가 58mm고요. 라인 명령을 사용해서 수평 방향으로 58. 자, 그 다음에 손잡이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멀티라인에서 레이어 컨트롤에서 외형선으로 바꿔놓고요. 멀티라인에 들어가서 스케일의 S. 자, 손잡이의 직경이 18파이네요. 그래서 18 입력하고요. 대상 선택하고 센터라인의 왼쪽 끝을 선택하고요. 수평 방향으로 해서 길이가 얼마냐면 20mm. 20. 엔터. 그 다음에 그 사이는 라인으로 이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 손잡이 끝부분에 보면 자, 여기 단이 있는데요. 이 목 있는 부분이 단이 직경이 13파이고요. 길이는 안 나와있네요. 자, 길이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체 58에서 20에 34를 빼면 이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mm네요. 멀티라인에 스케일에 S 입력하고요. 목 부분의 직경이 13.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길이 4.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부 M9입니다. 멀티라인에 들어가서요. 스케일의 S, 호칭경이 9고요. 그 다음에 중간점에서 끝에까지 이어지고요. 라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보면요, 치수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슬롯이 파이 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나사 길이가 전체 다 납니다. 나사 길이는 전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는데, 끝부분에 실제 나사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도피 홈이 필요합니다. 끝부분에 도피 홈이 있는데, 그 홈의 직경이 6파이고요. 그 다음에 폭이 2mm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도피부가 있습니다. 멀티라인을 이용을 하고요. 스케일의 S, 그 다음에 직경은 6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의 길이는 2mm. 라인으로 이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드 연장 들어가서요. 경계는 여기 있는 선을 선택을 하고요. 위아래로 연장을 하고 트림으로 자르겠습니다. 경계는 이 라인으로 해서 이 부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도피부입니다. 그래서 도피부 직경이 6파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2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치수가. 자, 그 다음에 골지름 작업을 하겠습니다. 멀티라인의 스케일의 S 해서 2번 클램프의 안지름이 순화사에서는 해서 골지름이 돼요. 자, 값이 아까 7.75였습니다. 엔터. 자, 익스플로드 명령을 사용해서 단축키 X 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골지름을 선택을 해서 컬러를
레드 또는 흰색으로 바꿔놓고요. 자, 못하기는 C1로 하겠습니다. 챔퍼 명령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트림 모드는 T를 입력을 하고요. 트림으로 바꿔놓고요. 디스턴스 D를 입력하고요. 못하기 값은 1. 다음도 엔터 1. 그래서 멀티플, 자, 여기서 멀티플은 U를 입력하고요. 메서드도 M이고요. 멀티플도 M이어서 여기서는 U를 입력을 해야 돼요. 멀티플은. 그 다음에 요게 못하기, 이 부분도 못하기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나사가 시작되는 부분에도 못하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여기 사이는 이어주고요. 골지름이 삐져나온 것은 트림으로 정리. 손잡이 부분에 라인으로 이 부분을 이어주겠습니다. 자, 시선의 방향은요, 자, 이쪽에서 바라봤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는 그래서 안전한 상태 세워놓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 방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제작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놓고 선반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배치를 했어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 다음에 가운데 홀이 뚫려져 있네요. 자, 가운데 홀이 뚫려져 있는데 끝에서부터 홀의 중심점 위치는 10mm라고 되어 있어요. 옵셋, 그 다음에 거리 10. 자, 끝에 라인에서부터 10mm 옵셋을 시켜 놓고요. 자, 그러면 얘는 속성복사 매치 프로포 명령을 사용하고요. 중심선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익스텐더 연장을 할게요. 랭스된 명령을 사용해서 델타 정분 D 입력하고요. 5mm 확장. 조금 바꾸겠습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을 조금 더 작게 할게요. LTS 라인 타입 스케일 들어가서 0.3 하면 되나? 0.2 0.2가 낫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해서 홀이 뚫려져 있는데 홀의 직경은 어디 있나? 여기 있네. 9파이. 자, 이게 홀의 직경은 9네요. 멀티 라인에 들어가서요. 멀티 라인에 스케일에 S 입력하고요. 홀의 직경이 9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그려 놓겠습니다. 일단은 분해. 자, 그리고요, 얘는 수문선으로 표현돼야 돼요. 이쪽에서 봤을 때 수문선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일부를 파단해서 나타낼게요. 그래서 레이어는 0번 레이어로 갖다 놓고요. 스플라인 SPL 탄축키는 SPL만 입력하면 되고요. 직교 모드 F8 눌러서 해제한 다음에 일단은 자유곡선으로
엔터. 트림으로 자르겠습니다. TR 모든 경계에서 여기 잘라내고요. 자, 이쪽에만 부분 단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되면 되고요. 여기는 실선이 남아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부분 단면 한 곳은 여기는 실선이고요. 아래쪽은 수문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F 포인트로 해서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개의 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어 컨트롤해서 수문선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칭. 자, 애드 피크 포인트로 해서 영역 지정을 하겠습니다. 왜 자꾸 그래? 참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런가. 다시 하면 또 되네. 오류가 있는지 되다가 안 되다 그러네요. 자, 이게 부분 단면에서 해칭 작업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널링 부분 빼먹었네. 널링을 해야 되는데 널링 약간 경계를 키울 거 그랬네. 부분 단면을 조금 하고 수정 작업 할게요. 널링을 제가 빠져서 다시 실행 취소 했습니다. 일단 널링 부분부터 위치 영역을 해 놓고요. 옵셋 해서 한 3분의 1만 할게요. 6mm 널링 부분 할 거 놔두고요. 그 다음에 부분 단면 할 거 다시 스플라인 S 입력하고요. 다시 약간 수정 다시 하겠습니다. 트림으로 다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A 포인트로 해서 일단은 다시 교차점으로 해서 끊어 놓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쪽에 해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널링 모양도 작업을 해볼게요. 부분 단면 한 곳에 해칭. 잘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참고로 이 부분은 숨은선으로 표현이 아까 레이어 컨트롤에서 숨은선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숨은선으로 표현했었는데 이 널링 부분이 없으면 여기까지 숨은선 요거 없애고 숨은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널링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널링 작업을 해야 돼서 이 부분 숨은선은 이레이즈로 치우겠습니다. 잠깐 일단 남겨놓고 이따가 지울게요. 지금 지우겠습니다. 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해칭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각도는 30도로 해서 스페이싱 간격은 1mm로 해서 먼저 요게 널링 표현을 해칭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다시 반복 작업을 하고요. 이번에는 각도는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330도 입력해도 되고요. 영역 다시 한번 재지정하고요. 오케이 해서 이렇게 널링 작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선은 이레이저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널링 부분은 전체 형상 요소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정 작업은 다시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고요. 자, 이번 수업은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도면 가지고 조립 도면을 완성을 해볼 겁니다. 조립 도면 완성. 일단은 여기서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